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 국장급 정책 대화가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한일 갈등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열린 회의, 그러니까 지난 7월에도 과장급 회의가 열렸을 때 뭐 이상하게 이게 못 쓰는 어떤 사무실인지 창고 같은 데다가 책상만 간단하게 놓고 거기 앉으라 그러고서 회의를 하자고 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도 그러나 봤더니 이번에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경제산업성의 12층의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니까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그 국장 그 관리 그 담당 공무원이 나왔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장이 가가지고 이 수출 관리 문제를 한일 양국 간에 이 국장급에서 정책 대화하는 것이 제대로 모양이 잡혔습니다. 네. 이전에는 이제 사실은 설명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아니고 양측의 대등한 입장에서 어떤 교섭을 하는 과정이 아니고 그냥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전혀 양보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일본의 입장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했기 때문에 예. 일본 측에서 당연히 수출 규제 그리고 이 화이트 국가 여기에 대해서는 원상 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리 가는 이제 일종의 그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설명회에서 이제 정책 대화로, 그리고 이제 과장급 대화에서 국장급 대화로.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약간 작은 사무실에서 이제는 12층의 대회의실에서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 미리 와서 쭉 기다리고 있는 거 보니까 뭐 바뀐 건 분명한데,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의 수출 관리를 위한 정책 대화 7차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뭐 낮은 급의 대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쭉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국장급 대화는 상당히 오랜만에 갖는 모양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거의 한 뭐 3년 반 만에 3년 반 열리니까요. 만에. 예. 예. 그런데 우리는 뭐 누가 뭐래도 일본이 저지른 뭔가 도발적이고 보복적인 규제 조치가 원상 회복되면 그게 뭐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바고, 근데 일본은 또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본은 이제 겉으로는 이게 한국이 신뢰가 제대로 구축이 되지 못했다는 식으로 이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일본은 이제 그러니까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 물자가 말하자면 한국을 경유해 가지고 이런 그 북한이라든지 또는 이란이라든지 이런 핵이라든지 미사일 만드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사실 다 가짜 뉴스입니다. 예. 근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뒤에는 이제 경제 보복이고 그 뒤에는 이제 한국의 그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한 이제 그 어떤 경제 보복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명분상으로는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것은 이제 자국의 권한이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걸 전부 다 따져보면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전략물자 관리원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그래서 100여 명 가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그 수준이라는 것은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이제 일본 측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전략물자 관리원에 대한 어떤 그 관리 인원을 증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의 요구도 부응하면서 또 이것을 상호 검증을 통해서 오해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세 가지로 나눈 의제 문제죠. 민감 기술을 갖다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지 관련된 현황 한번 보자. 두 나라가 수출 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자.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저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일본은 저런 거는 한국하고 할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국내 문제라는 거겠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자국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일본이 근거 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9월 11일 날 일본은 WTO 세계 무역 기구에 제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역이라는 것은 무차별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위배됐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국의 입장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7월 달에도 제안한 바 있지만, 만약에 일본 말이 옳다면 유엔에서 공동으로 제3자 포함해가지고 검증해 보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WTO에 제소를 한 것이고, 지금은 이제 정책 대화에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제소권은 저희들이 이제 취하를 했습니다. 일단 그랬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뭔가 전략적이고 아주 민감한 어떤 물자들을 빼돌려 갖고 엉뚱한 데다가 파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갖는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당신들한테 군사 정보를 줄 수 없다 그랬고 지소미아까지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맞습니다. 그 상황을 풀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이 회의에 앞서서 사실 마드리드 스페인에서는 두 나라 외교장관이
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회담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한 10분밖에는 못 만났다고 하던데. 네, 뭐 일정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그냥 일정이. 네, 예. 서가지고 그냥 선 상태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이 맞는 대로 다시 그 일정을 조정을 해가지고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는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일본 측에서 또 다시 이게 어떤 그 한국이 그 작년에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 시정해 달라는 요구고, 우리는 이제 한일 정상회담 또는 이제 지금 수출 규제 그 이런 그 국장급 협의가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풀어나가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의 좀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는 것이 일본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저걸 이제 일본 정부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약간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 측의 태도는 항상 다 용서받은 옛날 얘기를 왜 자꾸 꺼내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느냐, 국제법 위반이다, 이제 이게 기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걸 양보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군요. 맞습니다. 이제 일본은 1965년에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끝났다고 한국이나 일본이 약속한 건데, 그때는 이제 이게 전부 다 국가 대 국가 간의 포괄적인 경제 협력 자금으로 이제 그 말하는 청구권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도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대법원에서 청구권 협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개인 청구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부당하게 노동 착취한 것에 대해서는 개개인에게 예를 들면 8천만 원 또는 1억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개인 청구권은 이미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고, 예. 사실은 이제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이런 비슷한 어떤 화해라,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들이 사죄 보상하고 피해자들하고 화해하라는 그런 이미 판결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예. 두 나라 대법원이 다 같은 내용의 어떤 취지에서 이 맞습니다. 역사 문제를 대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우리를 갖다 엉뚱하게 경제 보복으로 이제 다시 대응을 하니까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근데 뭐 어차피 뭐 여행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타격이 커서 일본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금을 보내야 될 정도라고 하고, 얼마 전에 나온 양쪽 수출 관련 통계를 보면 손해는 일본이 훨씬 더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일본이 손해 훨씬 많이 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난 수개월간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것이 줄어든 것이 한 뭐 90억, 98억 달러 되거든요. 네. 근데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한 150억 달러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측은 14% 감소하고 우리는 7% 감소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수출 규제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기업이 지금 뭐 경제 활동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만드는 거 거의 대부분 국산화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전혀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측에서 지금 일본 지방 경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인 관광객이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을 차지하던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뚝 떨어지면서 그 현금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이 돌지 예. 않고, 또 일본 맥주는 지금 거의 뭐 한국으로 수출된 게 지난 0%라는 수치도 0%이거든요. 보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방일 한국 관광객이 지난 제가 보니까 한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3개월간 무려 10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은 수출 규제 해가지고 큰 소리는 쳤지만 이렇게 좀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오히려 일본이 손해가 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 24일에 한중일 이제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치르고 나면서 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제 예상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때 뭔가 큰 틀에서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이 대화가 완전히 복원됐다. 그러니까 이제 10월 24일 날 우리 문 대통령께서 아베 수상에게 친서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강제징용 해법 그리고 수출 규제, 지소미아를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신뢰 구축을 통해서 풀어나가자고 제안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총리급 대화, 그다음에 지금 이 오늘 열린 이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국장급 대화, 그리고 24일에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은 완전하게 이제 한일 간의 그 대화의 모멘텀은 복원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개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자국의 입장 차가 너무 크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을 공동으로 현안으로 삼아서 풀어나가자는 어떤 의지 자체는 지금 확인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24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